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임야를 구입할 때 알아야 할 경사도와 표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야 투자할 때 경사도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경사도란 무엇이냐면 일단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그 땅에 그 평평한 기울기, 그 기울기를 이제 경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수직이면은 뭐 90도, 그리고 평평하면 0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서에 넣을 때는 보통 퍼센테이지로 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일반적으로 쓰듯이 그냥 몇 도 몇 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5도 미만은 이제 완경사지, 그리고 20도 미만은 경사지, 25도 미만은 뭐 급경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절엄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이제 45도를, 그러니까 높이와 밑변의 길이가 1대1일 때, 그게 이제 1대1이면 45도가 나오거든요. 이 45도를 100%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도가 30%다. 이랬을 때는 뭐 대략 15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경사도가 30%일 때 30도라는 게 아니고 15도 정도가 3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100%는 45도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 경사도는 이제 임야, 특히 산이죠. 산에 이제 개발 행위를 할 때 적용이 되는데요. 산에다가 이제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그 산을 산지 전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산지 전용을 할 때 그 허가 기준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농지 전용하는 거하고 산지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한 영상이 있는데, 산지 전용할 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만 개발 행위 허가가 납니다. 그 옆에 이제 그 산림청 자료를 보시면은 뭐 좀 복잡하긴 한데, 건축할 때는 이제 원 집안의 2배 길이의 이제 평균 값 해가지고 이게 25도 미만이어야만 개발 허가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산림청 기준이고요. 산지 전용할 때 그 지자체마다 이 규정을 다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임야를 살 때, 산을 살 때 그쪽에다 뭐 집이라도 짓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면은 각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임야를 뭐 경사도가 허가되는 게 몇 도인지 물어보면은 안내를 해줍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경사도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 토목설계사무소 같은데, 건축설계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별도로 의뢰를 해서 돈을 주고 전문 장비를 가지고 가서 경사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땅을 살 때 일일이 다 돈을 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버에다가 산림정보 다드림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한국임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림정보 다드림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밑에 보시면 메뉴에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오른쪽과 같은 화면과 같은 이런 사이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알아보고 싶은 그 번지수를 이쪽 좌측에 있는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번지수가 정확할 경우에 이렇게 번지가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위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도상에 내가 현재 검색을 누른 그 번지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분석 결과를 요청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서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기다리시면 이제 분석 완료라고 해서 쭉쭉쭉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계속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분석 완료된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화면이 좀 작으실 테니까 제가 크게 한번 키워서 보기 편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된 이제 조회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지형 정보에 이렇게 경사도라고 체크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경사도는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적인 경사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지금 경사도가 10에서 1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회한 쪽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원산면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산면인데 여기가 10에서 15도 나오니까 뭐 10도 넘고 15도 미만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원산면에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지 그 산림청에서는 25도 미만이니까 개발 허가가 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용인은 여기 몇 도인지 확인을 하려면
이거는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에다가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용인시 개발행위 경사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요 그 뭐 안성시, 용인시, 뭐 창원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대부분 다 문서가 나옵니다. 원래 이게 이제 그 지자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조례나 이런 거를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냥 구글에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편하게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용인 뉴스라는 그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로 낸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 현재 용인시는 경사도가 처인구가 현행 25도에서 20도로 강화가 된 거죠. 그전에는 25도까지가 이제 처인구가 개발행위 됐다면 20도로, 그리고 기흥구는 21도에서 17.5도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말은 제가 좀 전에 확인했던 그 처인구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20도까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난다는 거죠. 좀 전에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15도였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받아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땅 같은 경우는 개발 행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예, 여기에 이 밑에 보시면은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시는 또 표고 제한이 없어 녹지축이 훼손되는 개발이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표고 기준도 수립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고 제한이 원래 없었는데 표고 제한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기준을 마련을 했다는 거죠. 용인시가. 왜? 그 자꾸 녹지, 그러니까 자연이 훼손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170m, 140m 동네별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 표고라는 거는 대체 뭘까? 경사도는 한 번씩 들어봤지만 표고는 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고는 뭐 돼지고기랑 같이 먹으면 좋고 지방이 낮고 식이섬유소가 풍부하여 다이어트 시 섭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혈관 기능 개선에 좋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준 표고라는 거는 그 바다 해수면 있지 않습니까? 해수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발 고도, 그 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그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자료를 보시면은 평균 해수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수면도 다 높이가 다 틀립니다. 뭐 남해안 틀리고 동해안 틀리고 우리나라 기준은 인천 앞바다예요. 거기 해수면보다 얼마만큼 높이까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기준표고라고 해가지고 그 해수면을 기준표고로 놓고 거기에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용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지구 같은 경우는 170m.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고가 170m 넘어가면은 그렇게 높은 데는 산이니까 개발 허가 안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러니까 경사도가 만약에 그 좀 전처럼 15도 미만이더라도 이 표고가 만약에 그 지자체에서 혹은 기준이 있는 그 지자체에서 아니 용인 같은 경우는 여기 뭐 170m까지가 뭐 허가가 난다 이러면 180m에 있다. 그러면은 경사도가 완만하더라도 경사도가 오케이 되더라도 표고에서 걸려서 개발 허가를 안 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표고는 또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좀 전에 봤던 그 산림정보 다드림 그 조회 화면을 보시면 경사도 옆에 이렇게 지형정보에 표고라고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100m에서 200m 이렇게 좀 써 있거든요.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보고, 만약에 여기 200에서 300m 써 있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100에서 150m 써 있었으면 개발이 되는 거겠죠. 여기는 지금 기준이 170m니까. 근데 얘는 이제 그 기준에 약간 걸려 있으니까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뭐 전문 관측 장비를 가지고 가서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측정을 해봐야 이제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자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을 살 때 이렇게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A 지점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너무 높아요. 경사도가 높다라는 거는 경사가 급경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발 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B 같은 경우는 경사도는 낮지만 이렇게 완만하지 않습니까? 그림에서처럼 완만하지만 이 기준표고, 이 지자체 기준표고 이상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또 개발 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는 기준표고 아래에 있고 경사도도 완만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임야다 하더라도 개발 행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 만약에 개발 행위가 안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는 뭐 개발 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스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물, 뭐 집이나 주택, 뭐 창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임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임야를 투자하는 이유는 싸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임야가 뭐죠? 임야는 산입니다. 그 번지수 앞에도 뭐뭐뭐 산 11-1 뭐 이런 식으로 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산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산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띄워봐도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보전산지 붙어 있죠? 보전산지가 뭡니까? 우리가 보전해야 할 산입니다. 개발하지 마세요. 비오텝 1등급 붙어 있죠? 동물들도 같이 공존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개발하지 마세요. 기준표고는 너무 높은 곳에 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개발하면 산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개발하지 마세요. 경사도는 경사가 심해서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개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여기는 어쨌든 그냥 개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산은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를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제 영상에도 이제 가끔 댓글을 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속아서 땅을 사신 건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그래도 여기 산이 싸니까 샀는데 나중에 신도시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어떤 큰 대형 그 산업단지라든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산보다 농지를 수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산이 싸겠어요? 농지가 싸겠어요? 농지가 더 비싸요. 산이 더 싸고요. 그러니까 보상비를 주면은 산에다가 보상비를 주는 게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이렇게 대기업에서 보상비를 줄 때는 산에다가 하지 않습니다. 농지에다 해요. 왜 그러냐면 산은 그 깎으려면은 보상비보다 개발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도로도 없고 산 꼭대기에 있는 땅을 지분으로 샀다, 이런 건 잘못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뭐 기획부동산이 파는 땅이 거의 다 대부분 그런 거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임야는 기본적으로 산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정말 괜찮은 땅들이 많이 돌아다녀 보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뭐 5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은 없지만 그래도 땅 투자하려고 몇 천만 원 갖고 있으면은 꾸준히 발품 팔면은 괜찮은 땅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 땅들 사셔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절대 손해 안 보시고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조금씩 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산에다 투자하실 때는 경사도, 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